60대 부모와 미혼 자녀 한 지붕 아래 따로 또 같이 행복하게 사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아마 이런 마음 때문이셨을 것 같아요. 자식하고 한 집에 사는데 요즘 왜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하지?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 말이에요. 오늘 이 30분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들어주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퇴근하고 들어온 자녀가 인사도 없이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밥을 차려놓으면 먹는 둥 마는 둥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뭔가 물어보면 응 단답형으로만 대답하죠. 그러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얘가 날 싫어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합니다. 밤새 잠이 안 오는 날도 있어요. 아무 말 못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끙끙 앓는 날도 있고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집에 들어오면 거실을 차지하고 앉아서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게임을 합니다. 정리는 나 몰라라. 설거지도 미루고 심지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다 꺼내 먹으면서 장은 누가 보는지 관심도 없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박스는 거실에 그대로 두기도 하고요. 어느 쪽이든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서운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 질문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64세 김씨 어머니는 32살 된 딸과 함께 살고 계세요. 딸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결혼 생각은 아직 없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김씨 어머니는 딸이 가여워서 아침밥도 챙겨주고 퇴근하면 저녁도 차려두고 빨래도 다 해줬습니다. 자식이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그게 당연한 듯 굴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없으면 왜 안 해놨어? 라고 하고 빨래가 늦어지면 내 옷 어딨어? 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서운했다가 나중엔 화가 났다가 결국 어느 날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딸은 딸대로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라고 했고 어머니는 그래도 고마움을 알아야지라고 했죠. 둘 다 틀린 말이 아닌데 둘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대화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식 농사 다 지었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한 집에 복닥거리며 사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밥은 먹었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입은 근질거리고 눈엔 자꾸 밟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자녀는 돌봐줘야 할 어린애가 아닙니다.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독립된 성인입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죠. 내 눈에는 여전히 어제 태어난 아기 같고 엊그제 초등학교 들어가던 꼬마 같으니까요. 그 첫걸음마 떼던 모습이 재롱 부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 아이가 이제 30이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어른으로 대우받지 못할 때 자녀는 오히려 더 어린 아이처럼 굴게 됩니다. 이 역설을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총 3가지 챕터로 이어집니다. 집안일과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잔소리를 어떻게 안부로 바꿀 것인지, 그리고 부모인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가 자녀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챕터 1 집안일과 생활비 명확하게 선 긋기. 집안일과 생활비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혹시 자식한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혹은 내가 다 해주면 되지 뭘 따지나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도록 자라온 세대니까요. 내 자식이 힘든 꼴은 못 보겠고 내가 뭐든 해주면 되지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을 조금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한 역할 분담은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왜 역할 분담이 필요한가? 자식이 안쓰러워서 빨래부터 청소, 식사까지 다 해주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 마음은 정말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자립할 기회를 뺏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인이 된 자녀가 엄마 손에 의지해 살다 보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나중에 독립했을 때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기고 청소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과연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일까요? 부모가 모든 걸 해줄 때 자녀가 느끼는 감정이 감사일 것 같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뭔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린 그 어머니처럼요. 반면에 처음부터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면 어떨까요? 자녀는 자신이 이 가정에서 하나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 책임감이 자존감이 되고 그 자존감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관계 전체를 바꿔놓는 씨앗이 됩니다. 구체적인 역할 분담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너무 많이 요구하면 싸움이 날 수 있고 너무 적게 요구하면 효과가 없죠. 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활비 분담입니다.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생활비 명목으로 내게 하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공간에서 거저 사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돈으로 뭘 할지는 부모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두셔도 되고 가족여행 비용으로 쓰셔도 좋고 식비나 공과금에 보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기여라는 행위 자체예요. 두 번째는 전담 구역 분배입니다. 화장실 청소는 자녀 담당, 쓰레기 분리수거는 자녀 담당, 식후, 설거지는 자녀 담당 이런 식으로 딱 정해두세요. 처음엔 자녀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잠깐 후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주 1회 함께하는 집안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함께 청소기를 돌리고 창문을 닦는다든가 일요일 저녁에 같이 장을 봐서 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으로 집안일을 활용하면 관계도 좋아지고 집도 깨끗해지는 일석이조 효과가 납니다. 억지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려면 어색하지만 집안일을 같이 하는 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잘 안 할 때 대처버. 그런 거 정해봤자 우리 애는 안 하는데요. 이런 말씀 하실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맞아요. 처음엔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대신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화장실 청소를 안 해서 화장실이 더러워져도 부모가 먼저 치워버리면 자녀는 어차피 엄마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조금 기다려보세요.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보이면 손이 가고 보이면 치우고 싶어지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래도 참아보세요. 그리고 잔소리 대신 한 번만, 딱 한 번만 차분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약속이 있잖아. 화장실은 내 담당이야. 이번 주 안에 해줄 수 있어? 이렇게요. 감정을 넣지 말고 사실만 말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눈을 마주치면서 짧고 명확하게. 계속 안 한다면요? 그때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해야 하는데 그게 나는 힘들다고요. 자녀가 어른이라면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 부모도 힘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녀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게 또 하나의 성숙함을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역할 분담은 차갑게 선을 긋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어른으로 대우하는 따뜻한 방식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어요. 함께 기여할 때 함께 살아가는 이 공간이 진짜 우리 집이 됩니다. 챕터 2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공감하실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잔소리 이야기예요. 잔소리를 안부로 바꾸는 대화법 이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챕터 2 잔소리를 안부로 바꾸는 대화법. 자,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자녀에게 한 말 중에서 질문이 몇 개나 있었나요? 밥은 먹었니? 언제 들어와? 그 친구는 뭐 하는 애야? 요즘 직장은 어때? 결혼은 생각 없어? 아마 생각해 보시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자녀에게 먼저 꺼낸 적은 얼마나 있으셨나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는데. 재미있어.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기 다녀왔는데 좋더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질문은 넘치는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하세요. 그게 오늘 챕터 2의 핵심입니다. 왜 질문이 오히려 대화를 닫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열리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 질문이 대화를 닫는가? 언제 결혼할 거니? 직장은 계속 다닐 거니? 이런 질문들 왜 대화의 문을 닫게 만들까요?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0,000원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고 업무에 시달리다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가방 던지고 누워서 좀 쉬고 싶은 상태예요. 그런데 첫 마디가 밥은 먹었어? 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건 요즘 직장은 어때? 그러면 언제 독립할 거야? 결혼은? 집이 쉬는 공간이 아니라 신문 받는 공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가 대답을 짧게 하거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건 부모를 싫어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지쳐 있기도 하고 또 그 질문들이 자신도 아직 답을 못 찾은 것들이라 꺼내기 불편한 거기도 합니다. 언제 결혼할 거야? 라는 질문을 들을 때 30살 자녀는 어떤 마음일까요? 나도 모르는데, 나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답이 없는데. 그 질문을 들으면 어디서부터 뭘 대답해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몰라라고 하거나 침묵하는 겁니다. 그 침묵을 부모는 나한테 마음을 안 여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느끼고, 자녀는 또 잔소리 시작이야 라고 느끼면서 서로 간격이 벌어집니다. 대화를 여는 방법, 내 이야기를 먼저 하라.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질문 대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밥은 먹었어?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왔어? 나 오늘 산책하다가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 발견했는데 되게 예쁘더라. 다음에 같이 가볼래? 어떤가요? 이 한마디는 자녀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모가 즐겁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원하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자녀가 피곤하면 그냥
응 하고 방에 들어가도 되고 관심이 생기면 어디야, 뭐 파는 데야 하면서 대화가 열립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나 요즘 유튜브에서 수채화 그리는 법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 너 어릴 때 그림 좋아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진짜? 어떤 거야? 라며 관심을 보일 수 있어요. 그 짧은 대화 한 번이 이날 저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엄마, 아빠가 요즘 재미있게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더 편하게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품격 있는 거리두기란 무엇인가? 자녀가 궁금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걸 저는 품격 있는 거리두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거리두기라고 하면 차갑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리두기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다가오고 싶을 때 와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려 하면 자녀는 오히려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자녀는 오히려 부모에게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요즘 그 취미 어때? 나도 해볼까? 아빠, 그 책 재미있어? 나도 읽어봐도 돼? 이런 말이 자녀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단, 부모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요. 반면 내 이야기 해봐. 요즘 어때? 이렇게 계속 자녀에게 주도권을 맡기면 자녀는 부담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 곁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예시를 드릴게요. 이 두 가지 대화를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대화입니다. 자녀가 저녁에 늦게 들어왔어요. 부모가 말합니다. 이 시간에 어디서 이제 와? 밥은 먹었어?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늦게까지? 자녀가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 따지는 거야? 나 어른이야. 부모 어른이면 어른답게 좀 해. 결국 냉랭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죠. 양쪽 다 서운하고 양쪽 다 상처받습니다. 두 번째 대화입니다. 같은 상황. 자녀가 늦게 들어왔어요. 부모 왔어? 나 오늘 드라마 재미있는 거 발견했는데 같이 볼래? 아, 피곤하면 그냥 쉬어. 자녀 무슨 드라마야? 부모 요즘 새로 시작한 거야. 주인공이 되게 웃겨. 자녀 그래? 나도 좀 보여줘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 이게 품격 있는 거리두기입니다. 그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봅니다. 말은 별로 없어도 온기가 흐릅니다. 질문 대신 이야기, 추궁 대신 초대. 오늘부터 딱 이것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저녁 식탁의 분위기를, 주말의 공기를, 그리고 함께 사는 이 시간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챕터 3 부모의 인생 이막을 자녀에게 보여주기. 앞의 두 챕터에서는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번 챕터는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녀와 잘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녀를 잘 대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지내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편하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 입장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항상 무료해 보이거나 어딘가 쓸쓸해 보이거나 자신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자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더 자주 같이 있어줘야 하나, 내가 빨리 결혼해서 부모님 외로움을 해결해줘야 하나,
내가 더 자주 집에 들어와야 하나 이런 부담감이 생겨요. 그 부담감이 오히려 자녀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가기가 무겁고 연락하고 싶어도 또 죄책감 느낄 것 같아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집에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오늘도 활기차게 뭔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과 여행 다녀온 사진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즐겁게 드라마를 보고 계시거나 그 모습을 보면 자녀는 어떨까요? 아, 부모님이 잘 지내고 계시구나. 내가 조금 늦게 들어와도 괜찮겠구나. 내가 결혼을 조금 미뤄도 부모님이 나 때문에 힘들진 않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 안도감이 자녀를 훨씬 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부모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게 만들어요. 죄책감 없이 다가올 수 있을 때 자녀는 더 자주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의 마음이 편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인생 2막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기술도 익히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라는 말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정기적인 바깥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주 12회 정도 나가서 뭔가를 하는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등산 모임이든 요가 클래스든 복지관 프로그램이든 종교 활동이든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는 화요일마다 나가는 날이야. 아빠는 목요일에 친구들 만나는 날이야. 이런 루틴이 생기면 자녀도 부모님의 삶이 충분히 채워져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유튜브 보고 따라 하기만 해도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수채화, 캘리그래피, 요리, 뜨개질, 영어, 회화, 심지어 유튜브 편집까지 뭔가를 배우고 있는 부모, 자녀 눈에는 그게 정말 멋있게 보입니다. 아, 우리 엄마 아직도 뭔가를 배우시는구나. 대단하다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세 번째, 여행을 계획하세요. 자녀와 함께가 아니어도 됩니다. 친구들과 혹은 혼자서도 좋아요. 어디론가 떠날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삶에 활력을 줍니다. 다음 달에 경주 가기로 했어. 봄에는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이야기를 자녀에게 나눌 때 관계가 훨씬 풍성해집니다. 자녀도 엄마 아빠의 여행 계획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부모가 삶의 모델이 될 때, 부모가 자신의 삶에 몰입할 때 자녀는 부모를 부양의 대상이 아닌 삶의 모델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저 나이에도 저렇게 새로운 걸 배우고 저렇게 즐겁게 사는구나.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녀가 하게 되면 부모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짐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강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보다 오늘 여러분이 즐겁게 사는 모습, 그 자체가 자녀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즐거워야 자녀도 편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동반자. 드디어 오늘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3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들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자녀를 성인으로 대우하세요.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함께 지세요. 질문 대신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충분히 즐기세요. 지금 한 집에 사는 이 시간은 인생에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소중한 보너스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언젠가는 독립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함께하는 일상이 그리워질 날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너무 간섭하지도 너무 기대지도 마세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꿈을 꾸되 거실에서는 따뜻한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것이 60대 부모와 성인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거리입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같이 살기 때문에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 시간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참 좋았다고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조금만 더 따뜻하게 지내보세요. 오늘 저녁 자녀에게 먼저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나 오늘 이런 거 봤는데 재미있더라.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저녁을 바꾸고 이번 주를 바꾸고 결국 함께 사는 이 시간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자녀와 함께 살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혹은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게 사세요.